반갑습니다. 이번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엑셀 콘텐츠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강성호입니다. 오늘 강좌에서 엑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와 산업체 재직자분들을 위해 엑셀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강사 소개, 두 번째 엑셀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세 번째 엑셀을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플럭시티 강성호 차장입니다. 현재 저는 플럭시티 DX 사업그룹 차장이면서 부산 및 경남지사 총괄 담당자입니다. 정보통신 IS 분야 9년, 소프트웨어 분야 7년, 디지털 트윈 관련 자문 및 평가위원 3년 등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주요 참여 프로젝트로는 서울교통사, 부산교통사, 디지털 트윈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 스마트 시티 챌린지 배려프리 내비게이션 구축, 애기평 화력발전소 종합화재 방호 시스템 연구, 경남 3차원 실내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발전소 융합보안 시스템 구축, 빌딩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엑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무엇일까요? 엑셀은 Extended Reality, 이를 직역하면 확장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크게 VR, AR, MR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가상현실을 뜻하며 컴퓨터로부터 만들어져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 약자로 증강현실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 이미지를 추가하여 보여주는 기술들을 의미하도록 합니다. MR은 믹스드 VR과 AR을 포함하여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해 두 가지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용어 설명만 봤을 때 설명이 좀 어렵고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R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펀드 케이크. 케이크 갖고 오라고요? 너무 어지러운데. 저, 갑자기 바람이 왜 불지? 바람이! 어떡해! 돌아가주세요! VR은 소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세계를 접할 수 있는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가상현실 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R 영상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행하는 도로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이 켜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방향 표시도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방향으로 AR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환경을 바탕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확실히 다른 내비게이션하고는 완전히 그런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AR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바일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배경의 가상 이미지를 추가해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 위에 가상 경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디바이스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가상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홀로그램을 통해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에 대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R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와 같은 산업 분야로 많이 알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MR은 가상과 현실 세계의 정보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와 이 방대해진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모두 포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XR 범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확장한 증강현실, 이를 총망라하는 혼합현실로 범위가 확장되며 물리적 제약 조건을 벗어나 사용자에게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XR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R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 XR 서비스를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XR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프리시던스 리서치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42조의 XR 세계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7년 뒤인 2030년에는 약 10배에 해당하는 422조까지 XR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대 회사들이 왜 XR 시장에 뛰어드는지를 보면 그 필요성 또한 더욱 실감하리라 예상됩니다. VR 산업에 대한 선두주자로는 메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페이스북으로 널리 알려졌던 기업이죠. VR뿐만 아니라 XR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세계 최대 VR 기기 기업인 오큘러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2년 전인 21년에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회사명까지 바꾸기까지 했죠. 아직은 투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월 이용자 수 1,0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인스타그램 유저를 단번에 유입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AR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R 시장 확장은 마인크래프트 제작사인 모창 스튜디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1억 2,600만 명이 이용하는 마인크래프트를 시작으로 하여 XR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R 홀로렌즈를 출시하며 XR 시장 중 AR 시장의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MS는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 XR을 적응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부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약 5조 원의 영업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MS 또한 홀로렌즈 3 출시를 앞두고 팀 해체와 개발 중단 등 큰 이슈에 봉착하게 되었죠. 기업의 손실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체계나 산업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은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킬 경우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럭시티에서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을 통한 12건의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핵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불량률과 가동률을 개선하였고 3년간 232억 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사 또한 도시철도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면서 시설물 관리, 대응 시간, 돌방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XR의 대중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그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XR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고 건설, 안전, 교통, 물류, 의류, 교육, 스마트시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며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R 서비스나 콘텐츠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까요? 산업체 담당자분들께서 XR을 자신의 산업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XR 서비스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구축 플로어를 따르게 됩니다. 이 순서는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설계, 서비스 구축, 그리고 테스트, 마지막으로 오픈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XR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인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이 요구사항 정의는 가장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은 XR 콘텐츠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과 모델링 수준, 디자인, 정책 등 비요구사항 등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모호한 사항이나 정의되지 않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경우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된 요구사항은 클라이언트와 최종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기반으로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명세화하여 버전을 관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정의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요구 기능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와 기능 정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서비스 설계는 업체별로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서비스 화면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총 한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서비스 화면 설계 단계입니다. 서비스 화면 설계 단계는 기본적으로 전체 기능을 메뉴로 구분하고 전체 화면의 흐름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서비스 플로어를 화면별로 나누게 되지요. 전체 화면의 구조가 완성되면 세부적인 각 화면에 대한 설계가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 설계는 정의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체 UI를 구성하고 구성이 완료될 경우 디자인 작업을 통해 서비스 구축의 기초인 토대로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설계 단계입니다. XR 콘텐츠는 일반적인 PC 서비스에 비해 서버에 접근하는 디바이스와 통신 프로토콜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여 저장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표출해 줄 수 있을지 전체 시스템과 서버를 구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성할 때는 방화벽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도 제한해야 하고 서버를 이중화하여 실시간 장애를 대처하는 등 보안적인 이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크게 XR 콘텐츠가 연동된 디바이스 환경에 대해 버튼이나 조작 시 동작을 설계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설계와 5G, IoT, 빅데이터 등 외부에서 흔히 API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 시 고려했던 시스템 서버 구성과 각 화면에 출력되어야 하는 데이터 전체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흐름과 구조를 볼 수 있도록 ER 다이어그램을 그려 틀을 만들게 되고 이후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는 속성값이 어떤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갈지 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DBMS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형태로 정리하여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설계가 완료된 서비스 구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구축은 크게 가상환경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발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세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의 첫 단계는 가상환경 모델링입니다. 가상환경 모델링의 경우 실제 건축물을 모델링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도면이 필요하며 가상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도면 분석,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요. 그 후 모델링 수준에 따라 현장 실사 및 텍스처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수집하게 되고 3D 모델링에 실제 텍스처를 입혀 가상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 가상환경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작업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환경 구현을 위한 도면을 만들고 3D 모델링 작업이 바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환경을 모델링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모델링 수준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3차원 국토공간정보 작업 규정을 통해서 보면은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블록 형태의 단순한 건물 구조이고 레벨 2는 텍스처가 입혀진 연합 블록 형태의 건물 구조고 레벨 3는 텍스처가 입혀진 연합 블록의 디테일한 건물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4는 실제 건축물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건물 구조입니다. 이렇게 총 4단계로 가상환경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MySQL, 마리아DB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레디스, 몽고DB와 같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 선택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통해서 구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 설계입니다. 그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른 점은 가상환경 모델링을 불러와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3D 엔진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3D 엔진은 유니티, 언리얼 엔진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웹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GL 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구축 엔진을 선정하게 되고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뷰어 시스템을 구분하여 개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엑셀 서비스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인 3D 엔진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웹GL 엔진입니다. 웹GL 엔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로 되어 있는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고 메모리 또한 자동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웹 환경에서는 개발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로컬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3D 구현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티 엔진입니다. 유니티 엔진은 C샵과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하며 모바일, VR, AR, PC 등 다양한 구동 환경을 지원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지원하여 여러 서비스를 확장하여 개발하기에도 용이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의 발달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Where are we? The oasis where the Gigaya's powers were harnessed. The settlers, they left a long time ago. Why did they leave? The juice wasn't worth as much as it cost. 다음은 언리얼 엔진입니다. 이 언리얼 엔진은 프로그래밍 없이도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고 이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시각적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에픽 메가그랜트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자들에게 이 어워드 제공하는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ast year, we added several new features to the engine to support foliage rendering, and the Fortnite team used those features to ship Battle Royale Chapter 4. At the same time, Jacob 정리하자면 웹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웹GL 엔진을, 작업 속도와 편의성에 치중된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을,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환경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구축한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것은 크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각각 세부 내용들을 다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테스트의 경우 초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한 단위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개발자가 직접 단위 기능들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된 형태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패한 기능은 디버깅을 통해서 다시 수정 보완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단위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기에 통합 테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통합 테스트는 서비스 구축 단계별 작업자가 요구사항에 정의된 내용을 만족하는지 테스트하는 단계로 단위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정책 등 구축 결과물에 대한 복합적인 전체 서비스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단계입니다. 오픈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픈 베타, 그리고 정식 런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각각의 단계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베타입니다. 오픈 베타는 회사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며 발견하지 못한 버그나 이슈 사항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수 집단의 사용자들에게 사전적으로 공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로 해당 단계에서 나온 버그를 정리하여 최종 서비스 구축을 위해 수정하게 됩니다. 이 오픈 베타를 통해서 서비스 최종 검증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정식 런칭하게 됩니다. 정식 런칭 시 각종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했던 개발 서버에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운영 서버로 데이터를 이관하게 되죠. 이 이관된 데이터를 통해서 마지막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소개 자료와 매뉴얼 등을 함께 배포하면서 정식 서비스가 런칭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구축이 완료된 저희 플럭시티 XR 콘텐츠 영상을 다 함께 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heart of the platform is a powerful AI that analyzes real-time information based on past construction accidents.
With this database, shared safety predicts the unexpected accidents that results from combination of different changing factors. This allows the AI to accurately predict possible danger out of the infinite variation of possibilities, which can be communicated through pictogram, overcoming the language barrier. Next, this system is delivered through a user-friendly design. By focusing on data readability, shared safety provides a digital twin with an intuitive, minimalist aesthetic. This AI prediction combined with user-friendly 3D space is what makes shared safety a canvas for everyone to work together, making construction site participatory and intuitive. Top-level planners use the AI simulations to monitor construction schedule as well as the risk assessments. The 3D digital twin allows planners a real-time overview of the construction site, from the entire site to the specific floor. This interactive approach to 3D space allows the planners to detect hazard in an area and simulate a safe path accurately. Planners are also able to view, simulate, and adjust the task schedules using the Daily Task Scheduler. Safety managers monitor the site to check if there is anything missing. When a potential hazard is identified, safety managers update the digital twin by dragging and dropping a pictogram. Updated information is then reported to the site managers, who in response plans the next safety protocol by installing 3D safety model in the area. This intuitive interaction not only reduces the time spent on text-based reports, but also is more precise due to the visual communication. Later, this visual report is shown and shared as an education material for the workers, showing them exactly where, when, and what is to be avoided. Finally, whenever new danger is predicted by the AI, Digital Twin automatically issues hazard alerts to workers wearing smart bands. These animated pictograms deliver the message more clearly, and by involving workers to confirm the alerts, managers can know that workers have received the warning. Safety cannot be achieved by individual people looking out for themselves. It is a collaborative result of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as well as worker participation. Shared safety is creating a work environment that allows everyone to work together regardless of background, language, or tech literacy. A workplace where information and safety can be shared seamlessly. 이번 강의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XR의 범위, VR, AR, MR을 소개해드렸으며 서비스 구축 플로어행 요구사항 정의부터 오픈까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